야, 왔어. 야, 뭐하냐? 보면 모르냐? 크리스마스 음악 듣고 있잖아. 아직 크리스마스 멀었구만.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음악 들어서 뭐하게. 아니, 그냥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 좀 내고 싶어서.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그렇게 심하게 말할 것까지는 없잖아. 그럴 시간에 나가서 소개팅이나 해. 몰라, 미워. 야, 어디가? 일본 이야기 찍어야지. 미나상 너무 바꾸면 됐어. 제가 좀 요즘 예민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미나상 너무 바꾸면 됐어. 이 일본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어를 공부할 때 히라가나를 먼저 외우시나요? 아니면 카타카나를 먼저 외우시나요? 아마 대부분 히라가나부터 공부를 하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게임이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카타카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이하게도 히라가나보다 카타카나를 먼저 외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던 게임 드래곤 퀘스트, 그런 롤플레잉 게임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캐릭터의 이름이 카타카나거나 아니면 적의 몬스터 이름이 카타카나거나 아니면은 사용하게 되는 마법 있잖아요. 마법의 이름이 카타카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호이미 나스카시나. 그리고 게임으로 일본어를 접하다 보니까 일반 일본어 교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단어 같은 것도 외우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일본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실 텐데 그런 책에는 아마 그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닌데 제가 게임으로 외웠던 단어들, 예를 들어서 모고도크라던가 로이, 그리고 도우쿠츠, 야미노 세카이, 그리고 뭐가 있을까? 아크하츠, 또 그리고 테키오 타오스라던가 이런 단어를 일본어를 특별히 공부하고 있던 건 아닌데 그냥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외워버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일본어 교재에는 아마 별로 자주 나오지 않는 단어겠죠. 어찌되었든 다행히도 저는 일본어를 접할 때 카타카나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다행히 별로 없었어요. 반대로 일본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카타카나보다는 히라가나가 저한테는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갖다 줬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카타카나는 뭔가 이렇게 각이 딱딱 더 있잖아요. 마치 군인이 경례를 하듯이 이렇게 딱 각이 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카타카나처럼 딱 각진 이런 맛이 없고 히라가나를 보세요. 뭔가 이렇게 막 흐물흐물 막 둥그스름하게 막 흐물흐물 하는 막 그런 맛이 있잖아요. 무슨 슬라임 같은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그래서 일본어 공부할 때 히라가나가 굉장히 헷갈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랑 오라던가 똑같이 보이기도 하고 다 비슷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처럼 카타카나를 먼저 외우는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히라가나부터 외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히라가나를 외운 다음에 이제 카타카나를 외울 때 카타카나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뭐 인사라던가 자기소개 같은 건 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카타카나를 외우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똑같은 글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똑같은 글자? 예를 들어서 소와 응, 그 다음에 시와 츠 이런 것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헷갈립니다.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실제로 딱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도 선생님 똑같은 글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가끔 질문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딱 보기에는 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글자고 그 다음에 구별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민상의 일본 이야기. 방금 전에 시청자가 질문해 주신 이 4가지 글자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딱 보기에는 솔직히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글씨를 크게 해서 그 다음에 붓글씨로 쓴 것 같은 그런 글씨체로 바꾼 다음에 보면은 굉장히 구분을 하기 쉽습니다. 우선 시랑 트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세요. 이 시라는 것은 보시면은 점이 세로로 점이 찍혀 있어요. 세로로 2개의 점이 세로로 점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하나의 선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딱 붓글씨처럼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한 부분이 밑이고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은 위로,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선을 긋죠. 그 다음으로 트를 봤을 때 이것을 보면은 점이 가로로 점이 찍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시는 세로로 2개의 점이 찍혀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가로로 점이 2개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붓글씨처럼 보면은 알기 쉬울 거예요. 위에서 딱 찍힌 다음에 밑으로 쑥 내려오면서 그어져 있죠. 위에서 아래로 그어져 있다는 거. 다음으로 소와 이것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면은 되게
거의 똑같이 보여요. 지금 이것은 글씨를 크게 한 데다가 붓글씨 같은 글자로 바꿨기 때문에 좀 구분이 되는데, 보시면은 점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찍혀 있습니다. 점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찍혀 있는데, 소의 경우 마지막 선이 위에서 아래로 그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은 응은 밑에서 위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의 위치라던가 선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이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글씨체를 크게 하고 붓글씨 같은 글씨로 구별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냥 둔탁한 글씨체일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되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결국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카타카나의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나타내는 파소콘,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은 이것을 딱 보고서 바로 파소콘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단어 자체를 몰랐다면은 반대로 읽어서 판코소라고 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카타카나의 단어를 접해가면서 하나씩 외워가다 보면은 히라가나처럼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조금 구분이 되시나요? 실제로는 점이 어떻게 찍혀 있느냐, 가로로 찍혀 있느냐 아니면 세로로 찍혀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이 아래서 위로 올라가느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달라요. 하지만은 굉장히 딱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가 있죠. 특히 글씨가 작을 경우에는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많은 단어를 알게 됨으로써 익숙해지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꾸준히 공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